뉴욕에서 자란 제가 한국에서 롱패딩을 보고 경악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너무 이상했거든요. 뉴욕에서는 겨울에도 스타일이 중요해요. 멋진 코트, 화려한 머플러, 세련된 부츠가 필수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광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똑같이 생긴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브랜드도 디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뭐야? 다들 유니폼이라도 맞춘 거야? 그런데요, 몇 주 후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뉴욕에서는 롱패딩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제 반응이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엔 저도 웃었지만 지금은 롱패딩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을 정도가 됐거든요. 도대체 한국에서 제가 무슨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요? 오늘은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예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죠. 하지만 한 가지, 저는 패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뉴욕에서는 옷이 곧 자기 표현이거든요. 어떤 브랜드를 입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가 결정돼요. 저는 언제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며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 여행을 결심했어요. K-드라마와 K-팝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흥미가 생겼고 특히 드라마 속 한국 겨울 패션이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남자 주인공들은 우아한 울 코트에 깔끔한 터틀넥을 입고 여자 주인공들은 세련된 머플러와 롱부츠로 스타일을 완성하죠. 겨울밤 한강을 걸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는 장면은 얼마나 로맨틱해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그런 겨울을 즐길 생각으로 여행 가방을 쌌어요. 뉴욕에서 가장 트렌디한 코트를 챙기고 색감이 예쁜 머플러와 가죽 장갑까지 준비했죠. 이 정도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스타일리시하게 다닐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거리에는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검은색, 네이비색, 가끔은 아이보리색까지.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고 두툼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야? 다들 교복이라도 맞춘 거야?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겨울 패션과는 너무 달랐어요. 뉴욕에서는 겨울에도 스타일이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같은 스타일의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심지어 실내에서도 벗지 않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패션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을 고수하기로 했어요. 뉴욕에서 가져온 패션을 그대로 착용한 채 당당하게 길을 나섰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롱패딩을 입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됐어요. 한파가 몰려온 어느 날 저는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 추위야 뭐 뉴욕에서도 겨울이면 늘 겪던 거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 순간 모든 생각이 달라졌어요. 한국의 겨울바람은 뉴욕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살을 파고드는 듯한 한기가 옷 속을 그대로 뚫고 들어왔고 아무리 코트의 단추를 꽉 채워도 소용이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코트 하나만 잘 입어도 겨울을 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았어요. 제 손은 핫팩을 쥐고 있어도 얼어붙을 것 같았고 길거리를 10분만 걸어도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제 주변의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다들 롱패딩을 입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롱패딩을 입는 거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롱패딩을 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는 뉴욕 스타일을 지킬 거야 라는 이상한 고집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 고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롱패딩 없이 버텨보겠다고 다짐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어요.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그보다 더 낮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지하철역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나오는 순간 강한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마치 얼음 조각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 추위는 예상 못했는데 머플러를 얼굴까지 감싸고 손을 잔뜩 웅크렸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코트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스며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뉴욕에서도 한겨울에 한파가 찾아오긴 하지만 이렇게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위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혼자 덜덜 떨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제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나 봐요. 길을 지나던 한 사람이 저를 힐끔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외국인이세요?
롱패딩 안 입으면 한국 겨울 버티기 힘든데요.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야. 내가 뉴욕에서 살아온 사람이야. 겨울 따위 문제 없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카페로 뛰어들어갔어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녹이려고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어요. 컵을 잡고 한동안 손을 감싸 쥔 채 녹이고 있는데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롱패딩이 이렇게 필수품인 줄 몰랐거든요. 저는 흠칫하며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외국인이세요? 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네. 저도 유학하러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패션을 포기하기 싫어서 코트만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대로 가다간 진짜 얼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이 갔지만 그래도 뭔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롱패딩이 그렇게까지 필요할까요? 저는 그래도 겨울엔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남성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 겨울은 그게 안 돼요. 그는 제 커피컵을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지금은 손이 시려워서 컵을 꼭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롱패딩을 입으면 밖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온몸이 따뜻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쩐지 롱패딩이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결국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패딩 코너에 들어서자 다양한 브랜드의 롱패딩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거의 다 비슷한 디자인이었지만 가격대와 브랜드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롱패딩을 하나씩 만져보며 고민하다가 결국 점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따뜻한 게 뭔가요? 점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몇 가지 제품을 추천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무난한 검은색 롱패딩을 골랐어요. 길이는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스타일이었고 지퍼를 올리면 목까지 따뜻하게 감싸지는 디자인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이게 나라고. 하지만 그 순간 롱패딩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모든 걸 바꿔 놓았어요. 뭐야? 이거 장난 아닌데? 패딩을 입자마자 그동안 몸에 스며들었던 냉기가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이동식 온열 텐트 안에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두 팔을 휘저으며 움직여봤어요. 뉴욕에서 입던 코트처럼 몸에 딱 붙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따뜻한데 왜 이제야 샀지? 그렇게 롱패딩을 걸친 채 백화점을 나왔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진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아니, 분 줄도 몰랐어요. 그전까지는 바람이 불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거나 머플러를 얼굴에 감싸야 했어요. 그런데 롱패딩을 입은 지금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내 몸을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패딩 바깥에서 맴도는 느낌이었어요. 한마디로 무적 상태가 된 것 같았어요. 와, 이래서 다들 롱패딩을 입는 거구나. 그 순간부터 저는 롱패딩 없이 한국 겨울을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롱패딩을 입은 채 카페에 들어갔고 벗지 않은 채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롱패딩을 입은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점점 더 롱패딩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롱패딩이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방한 아이템이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저는 한국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늦은 밤에 한강공원에 가게 됐어요. 친구들은 한강 야경이 정말 예쁘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뉴욕에도 멋진 야경이 많잖아요. 하지만 막상 한강에 도착하자 저는 생각보다 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거대한 강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한겨울인데도 말이에요. 뉴욕이었다면 이런 날씨의 야외에 오래 머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라면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안 추운 건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들 롱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롱패딩을 덮고 누워있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거의 친낭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던 한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로부터 롱패딩을 빌려 입는 모습이었어요. 친구가 망설임 없이 자기 패딩을 벗어주고 대신 본인은 따뜻한 음료를 손에 꼭 쥔 채 몸을 웅크렸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이것이 한국의 나눔의 문화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뉴욕에서도 추운 겨울이면 서로 따뜻한 차를 건네주거나 장갑을 빌려주는 정도의 배려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친구에게 주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한 사람만의 행동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꽤 익숙한 모습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은 한강 겨울 축제에서 일어났어요.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한강 겨울 축제에서는 사람들이 한강이 얼어붙은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아이스 낚시를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추위를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뉴욕에서 겨울 축제라고 하면 실내에서 열리는 고급스러운 연말 행사나 따뜻한 음료를 파는 마켓 같은 걸 떠올리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은 영하 10도가 넘는 한강변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다들 롱패딩을 입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때 저는 한 가지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떤 노부부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너무 추운지 힘들어 보였어요. 그걸 본 한 젊은 남자가 망설임 없이 자기 롱패딩을 벗어 할아버지의 어깨에 둘러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 젊은 남자는 그냥 웃으며 입고 계세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고마워하며 패딩을 덮고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묘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 롱패딩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롱패딩이 뉴욕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뉴욕에서는 롱패딩이 아직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겨울에도 패션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껴입거나 코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겨울을 버티는 생존 아이템이라는 걸.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뉴욕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롱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클레어, 너가 롱패딩을 입었다고? 정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 근데 이거 없으면 한국 겨울 못 버텨. 그리고 진짜 편해. 친구들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게. 뉴욕에서는 롱패딩이 그렇게 흔한 아이템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롱패딩을 입는 사람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대체로 스타일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 옷이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장난삼아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야, 너희도 롱패딩 하나씩 사라. 진짜 혁명이야. 그런데 친구들은 오히려 관심을 보였어요. 근데 뉴욕에서 살만한 롱패딩이 없어. 다 너무 비싸거나 디자인이 별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번뜩였어요. 그럼 내가 한국 롱패딩을 뉴욕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처음엔 그냥 장난처럼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진지하게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뛰어난 롱패딩이 합리적인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뉴욕에서는 구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만약 내가 뉴욕에서 한국 롱패딩을 팔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제 한국 여행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바로 롱패딩을 사서 뉴욕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 롱패딩 브랜드들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평소라면 명품 브랜드에만 관심을 가졌겠지만 이제는 다른 기준으로 패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짜 따뜻한가? 가격은 합리적인가? 디자인은 뉴욕에서도 어색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에는 유명 브랜드뿐만 아니라 가성비 좋은 롱패딩 브랜드도 정말 많았어요. 뉴욕에서 비슷한 품질의 패딩을 사려면 몇 배는 더 줘야 할 텐데 한국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었어요. 이거 진짜 사업이 될 수도 있겠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원래 제 계획은 단순히 한국에서 겨울을 즐기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어요. 뉴욕에서도 한국 롱패딩이 필요할 사람들은 많을 거야. 그럼 내가 직접 가져가서 팔면 어떨까? 다음 날 저는 직접 몇 개의 롱패딩을 사러 갔어요. 뉴욕 친구들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을 골랐죠. 매장에서 패딩을 사면서 점원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거 뉴욕에서 인기가 많을까요? 점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뉴욕이요? 글쎄요. 거기는 보통 스타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만약 뉴욕 사람들이 이 롱패딩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원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K-패션도 인기가 많으니까요. 저는 롱패딩 몇 벌을 사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에게 직접 보여줄 생각을 하니 설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과연 뉴욕 사람들도 이걸 받아들일까? 아니면 너무 투박하다며 거부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가 직접 시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롱패딩을 사서 뉴욕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결정이 나중에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국에서 사온 롱패딩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이거 너무 부하지 않아? 뉴욕에서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저도 이해했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일단 한번 입어봐. 그리고 밖에 나가서 걸어봐.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며 하나씩 롱패딩을 입어봤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뉴욕 한겨울 거리를 걸었죠. 몇 분 후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와, 이거 진짜 따뜻한데? 근데 생각보다 가볍다. 원래 패딩은 좀 무겁지 않아? 이거 입으니까 코트 못 입겠는데? 장난 아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거 뉴욕에서도 통할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롱패딩을 뉴욕에 알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롱패딩을 입고 다니자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거 어디서 샀어? 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롱패딩 구매 대행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에서 롱패딩을 사다가 뉴욕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소문이 나면서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롱패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뉴욕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고 스타일보다 실용성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그냥 옷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까지 함께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롱패딩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핫팩이나 손편지를 함께 넣어줬어요. 한국에서는 롱패딩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예요. 라는 메시지도 함께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특별하게 받아들였어요. 롱패딩을 구매한 친구들은 이거 입으니까 한국 겨울 축제 가고 싶다. 한강에서 라면 먹는 거 나도 해보고 싶어 라며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뉴욕에서 직접 롱패딩을 수입해 판매하는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열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아이디어였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 브랜드와 직접 협업하는 기회까지 생겼어요. 제가 한국에서 롱패딩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문화가 이제는 제 삶을 바꿔놓았으니까요. 뉴욕 한복판에서 저는 한국의 롱패딩을 입고 거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뉴욕에서 롱패딩을 유행시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롱패딩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단순히 옷을 파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처음에는 너무 투박하다며 망설이던 사람들도 한번 롱패딩을 입고 나면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단순히 롱패딩의 따뜻함만 좋아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클레어, 이 패딩이 진짜 따뜻한 것도 좋은데 너가 같이 보내준 손편지가 더 감동이었어. 응, 맞아. 한국에서는 롱패딩을 입으면서 서로 따뜻함을 나눈다며? 그거 듣고 나니까 이 옷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 뉴욕 사람들은 한국의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패션 트렌드를 옮겨오는 게 아니야. 나는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했어요. 뉴욕의 겨울은 한국 못지않게 춥지만 홈리스 노숙자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계절이었어요. 저는 롱패딩을 판매하면서 일정 수익을 모아 홈리스들에게 따뜻한 옷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이벤트의 이름은 Share the Warmth였어요. 한국에서는 친구나 가족끼리 롱패딩을 서로 나누어 입는 문화가 있듯이 뉴욕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자는 의미였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롱패딩을 구매한 사람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헌 옷을 기부하기도 했고 몇몇 한국 브랜드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첫 번째 롱패딩 기부 이벤트가 열렸어요.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자선단체와 협력해서 롱패딩과 함께 따뜻한 국물 요리도 나누어 주었죠.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롱패딩을 받아들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옷은 몇 년 만에 처음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에서 한강에서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낯선 사람에게 망설임 없이 롱패딩을 내어주던 그 젊은 남자의 모습이요. 이제 나도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나누고 있구나.